안녕하십니까, 워치탐닉입니다. 롤렉스의 밀리터리 서브마리너, 파네라이의 라디오미르, 오메가의 시마스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군인 전용으로 제작된 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시티즌사의 NY0090-862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거, 즉 훅으로 익히 알려진 이 다이버 시계의 오리지널 모델인 NY0040은 1989년 첫 출시된 이래로 1993년 이탈리아의 네이비실 특수부대인 컴수빈에서 채택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UDT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푸구에 대한 자료를 찾기 전까지 이탈리아의 군사력을 다소 약하게 생각했었는데 최초로 잠수요원과 인간 어뢰를 사용한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며 제 생각이 짧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요원이 속한 부대가 바로 컴수빈입니다. 롤렉스가 기존 서브마리너와 밀섭의 아이덴티티 차이를 다이얼에 트리튬을 나타내는 T를 새겨 드러낸 것처럼 푸구는 군용과 두 가지 차이를 뒀습니다. 하나는 시티즌 로고가 아닌 마리나 밀리타레를, 또 하나는 군용은 방수 200m가 아닌 방수 500m의 성능을 가진 것입니다. 버킨백처럼 명품에서 중요한 것은 헤리티지입니다. 선망의 대상이거나 위대한 사람이 착용한 것만큼 압도적인 헤리티지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시계에서는 특수부대 혹은 작전에 사용되어진 시계만큼 남자의 심장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 시티즌 포구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특수부대에서 사용되기 위한 밀스펙을 통과한 시계인 만큼 활동성에 대한 믿음은 두말하면 입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듭해 NY0040은 2018년 NY0080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한정판들이 나왔고 NY0090은 그중 한 가지입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42mm입니다. 베젤을 제외한 글라스 직경은 29mm이기 때문에 매우 조그마한 까만 돌멩이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작고 까만 돌멩이. 밀리터리 매니아라면 참을 수 없죠. 다이버 시계는 특성상 베젤이 존재하고 베젤의 사이즈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얼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젤이 있는 시계의 경우 시계 케이스 사이즈도 중요하겠지만 다이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같은 사이즈라도 다이버 시계는 일반 시계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시계의 특성도 있다 보니 다이버 시계는 얇은 손목에 크게 착용하셔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개인 취향입니다. 여기에 포구가 상대적으로 더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케이스 형태입니다. 토너형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원형보다 타원 형태에 가까운 토너 형태는 다이얼을 작게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젤은 포그란 별명이 만들어진 이유이며 그에 맞게 독특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4개의 톱니 이후 스무스한 느낌이, 4개의 톱니 이후 스무스한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시계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다이버 시계를 봤을 때 베젤 있는 시계는 전부 서브마리너라는 인상을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특이한 베젤 디자인을 통해서 포그만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냅니다. 시계에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게 전부까진 아니라도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러한 포그만의 근본 요소가 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베젤은 단방향이며 60클릭에 맞게 또렷한 소리와 느낌을 전달하며 돌아갑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똑똑 끊어지는 느낌이 시티즌의 베젤 느낌입니다. 이로써 다이버 시계로서 최소 요건 중 하나가 갖춰졌습니다. 베젤과 케이스 전면부는 브러쉬 처리해뒀습니다. 케이스 옆면은 폴리싱입니다. 밀리터리 워치로 사용되어졌을 만큼 케이스의 마감은 무광으로 매트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대본을 다 적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계 베젤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별다른 마감이 없는 베젤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베젤 윗면과 옆면으로 이어지는 45도적 면이 한 번 더 마감 처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젤 모서리가 3등분 처리되어 빛에 따라 음영이 3가지로 구분되어 드러납니다. 매트한 색감에 단조로운 마감에 불과하다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놀랐습니다. 마감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욱 그런 것 같네요. 럭트럭은 47.5에서 48mm 정도 되는데 무광의 짧은 러그는 시계를 더 컴팩트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정말 조약돌 같습니다. 약간 뽀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가 고픈 걸까요? 튀면 안 되는 밀리터리 시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매트한 케이스와 200m의 방수는 툴워치가 줄 수 있는 든든함에 최대치를 입력시켜줍니다. 베젤 스타일은 1965년도에 첫 출시된 유기마스의 스타일로도 보이지만 후지츠보라 불리는 1977년도에 출시한 시티즌의 챌린지 다이버의 베젤 인서트와 90% 이상 유사한 스타일입니다.
유기마스의 경우 12시 야광점 테두리가 동그란데 시티즌사의 베젤 인서트들은 역삼각형의 점으로 이루어져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특징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야광점과 1분마다 점과 5분에는 선을 배치하고 10분엔 숫자로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은 이 시계의 백미 다이얼입니다. 레커 다이얼이라고 명시해둔 곳은 보지 못하였는데요. 제 눈에는 레커로 보입니다. 아닐 경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러한 레커 다이얼을 국내에서는 피아노 다이얼이라고도 부르는 듯 하는데요. 촉촉하게 윤기나는 피아노의 검은 건반과 매우 흡사한 색감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를 두고 흔히 글로시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레커 다이얼이란 무엇인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라카 칠할 때 쓰는 그 라카로 만든 것이 영어로 적으면 레커 다이얼이 됩니다. 별것 없죠? 하지만 이것도 통칭일 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브라스, 즉 황동에 레커를 스프레이 페인팅하고 100도에서 120도 되는 온도에서 6에서 8시간 구워서 제작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얼마나 여러 번 하느냐, 어떤 원료냐 등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레커와 에나멜, 오칠, 포르셀린 다이얼 등 사진으로 봐서는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부 다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도 QC 통과율이 어려울수록 비싸집니다. 정확히 가격과 비례합니다. 다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시계가 있는데 포르셀린 다이얼을 가지고 있는 희귀한 롤렉스 데이토나인 제니스 데이토나 레퍼런스 넘버 16520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커 다이얼의 글로시함이 마치 빛을 흡수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다이얼 사이즈를 실제보다 작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너처럼요. 개인적으로 레커와 에나멜은 가장 좋아하는 다이얼 메이킹 방식입니다. 은은하게 비춰진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다이얼 색감 하나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100만원 이하로는 티소 시스타가 있으며 흔치 않은 파란 색상도 있습니다. 레커가 궁금하다면 가까운 티소 매장에서 시스타를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는 흰색 슈퍼 루미노바가 발라져 있고 구리색 테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얇은 양각의 구리 테두리는 흰 검에 색상을 한번 중화시키며 대비시킬 뿐만 아니라 다이얼에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장치로 쓰였습니다. 액티비티한 느낌을 주는 노란 금색이 아닌 톤 다운된 구리색 테두리는 시티즌 로고의 색깔과 아래에 쓰인 오토매틱 다이버스 200m 그리고 르호 부분의 인덱스 부분까지 통일하며 레커 다이얼과 함께 시계 전반에 차분한 느낌을 구성해줍니다. 다이얼한 글자와 색감과 스타일은 담백하며 시각적 요소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시티즌은 아직까지 세이코의 프로스펙스 문양이 없을 때의 느낌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문득 시티즌마저 이를 없애고 프로마스터 로고만 남겨놓는다면 어떡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SKS처럼 현행 푸우구 가격이 떡상할까요? 인덱스의 모양은 사각형에 가까우며 원형 형태를 좋아하면 NY0040이 좋은 선택일 겁니다. 슈퍼 루미노바 처리된 야광은 헨즈의 넓이만큼 시인성이 훌륭합니다. 끝이 빨간 초침은 이 시계의 기믹과 같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C, 분, 초침 헨즈의 야광은 육안상 아워마크의 흰색보다 약간 연녹색에 가까운 색감을 띠는데 암전시 실제로 아워마크보다 밝게 보입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말입니다. 두께는 12.5mm이며 롤렉스 서브마리너, 세이코 스모의 두께는 13mm이고 오메가 C 마스터의 두께는 13.6mm입니다. 이는 다이버 시계 치고는 그리 두껍지 않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글라스는 미네랄 소재입니다. 저렴한 시계에 늘 나오는 것이 사파이어의 부재인데 보통 사파이어 글라스가 부착되려면 다이버 시계에서는 약 50만원은 넘어야 부착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 창은 요일과 날짜를 표현해줍니다. 요일은 영문과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일창을 넘기는 느낌은 뭔가 한번 걸렸다가 넘어가는 느낌이고 숫자는 한번 걸리면서 이후에는 약간 텅 빈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트창이 있는 시계도 시간만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트창 넘기는 느낌을 상관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무브먼트에서 나오는 점은 가격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반떼에 제네시스 엔진을 넣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저렴한 무브먼트인 만큼 고장났을 경우 아예 덜어내고 교체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케이스백은 한층 성나, 배를 잔뜩 부풀린 보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난 표정이 더 귀엽습니다.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 별명이 보거인 만큼 이 시계의 가장 위트에 있는 부분이 바로 케이스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루백이 시계의 엔진을 보여주는 매력이 있다면 이러한 케이스백은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는지,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가 재미있는 요소일 겁니다. 이 시계에서는 별명인 보거, 푸그를 실제로 그려놓음으로써 시계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성난 보거는 뮤오타 무브먼트의 왕성한 진동감과 잘 어울립니다. 이 시계의 전부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해야 할까요? 용두는 스크류다운 형태로 다이버 200m에 걸맞은 스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사선이 매우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 편하게 풀고 잠글 수 있습니다. 시계에 따라 용두를 2단계 풀었다가 다시 집어넣을 때 느낌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되려 탄력적인 느낌 때문에 용두가 다 눌려지지 않은 채로 헛도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푸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두 위치는 왼쪽 8시 방향으로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3시 방향 용두로 인해 왼손 등에 용두 찍힘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 자유롭습니다. 기본 브레이슬릿 장착 시계지만 저는 나토 밴드로 바꿨습니다.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는 사실 시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손목에 차는 시계가 손목에 맞닿는 부분에 착용감이 좋지 않으면 끼고 싶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아무리 비싼 시계여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브레이슬릿은 거의 가격과 가장 정비례하는 요인입니다. 물론 과거 오메가의 몇몇 브레이슬릿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대개 비싼 값을 한다는 말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브레이슬릿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티즌 푸그의 경우 딱 가격값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착용하기 불편하지 않다, 찰만하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토너형 케이스와 다이얼의 색감이 나토와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교체했습니다. 러그는 20mm로 어떤 스트랩과도 호환이 용이한 사이즈입니다. 무브먼트는 시티즌 칼리버 8203이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제작되어 왔기 때문에 차로 치면 믿을 수 있는 엔진입니다. 사골 엔진이랄까요? 많은 분들이 아쉬울 수 있는 해킹 기능은 없지만 이로 인해 더욱 안정성이 보장된 무브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케이스의 옆쪽면이 고래의 유선형처럼 매우 매끈한 느낌을 줍니다. 크라운 가드가 있는 곳에서부터 러그 쪽까지 시선을 이어가면 더더욱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앞쪽보다 뒤쪽에서 봤을 때 시계 케이스의 곡선이 정말 보거의 배처럼 불룩한 모양을 띠며 매력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날 때 가성비라 합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무브먼트의 리저브 타임이나 항자성 수치, 소재 등등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들도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푸그는 매우 가성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UDT 같은 특수부대에 채택된 시계, 그것 단 하나의 헤리티지만으로도 과연 비슷한 가격대에서 상대할 만한 제품이 있을까? 그 이상의 가격 레인지에선 어떤 제품과 비견할 것인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